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과 이미지 메이킹 담당 교수 김연경입니다. 제 12주차 이미지 메이킹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퍼스널 컬러 이미지에 이어서 항공사 유니폼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무원과 유니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항공사의 승무원 유니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의 유니폼 착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기업들은 자기만의 고유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잘 인식시켜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접점에 있는 항공사 직원 대부분이 각 기업이 추구하는 이상에 맞게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폼은 그 자체가 단순한 제복의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이자 상품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항공사 승무원들이 집에 나와 출근하는 시간부터 유니폼을 입고 움직이기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승무원들을 통해서도 그 항공사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미지인 동시에 회사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이 항공사 그리고 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늘 조심하셔야 되고 그 회사에 맞는 이미지 연출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유니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항공사에서 비행을 하는 순간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비행을 할 때에는 당연한 부분이 되겠고, 비행을 하지 않는 출퇴근 시에도 내가 만약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승객이나 다른 시선으로 보는 많은 분들께서는 자, 승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굉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많은 승객분들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승무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지금 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거나 답을 찾아드려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순간은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시점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를 혹은 항공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승무원들이 지나치게 사적인 통화를 하더라, 혹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더라, 그리고 굉장히 보기 싫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더라. 이런 부분들로 회사에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이미지 그리고 항공사가 가지는 그 의미를 굉장히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유니폼과 직결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당연히 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컴플레인 처리를 안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만약에 지정되어 있는 그리고 이름표까지 보고 이름을 정확하게 짚어서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승무원은 사실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꼭 근무하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유니폼을 입는 그 순간에는 근무의 연장선상으로 회사에서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항상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해 주십시오라고 회사에서 요구사항을 여러분들께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꼭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잘 아셔야 되고, 실제로도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어떠한 좀 보기 싫은 행동을 했다. 그리고 또 면세점에서 쇼핑을 많이 과도하게 하더라. 이러면 회사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옵니다. 자,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과도한 쇼핑 지양해 주십시오. 규정은 있습니다. 승무원들도 쇼핑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지양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이 내려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과도한 통화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공지를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보여지는 이미지는 회사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회사 밖에서도 굉장히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유니폼을 입고 계실 때 내가 이 유니폼의 의미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그에 걸맞는 행동 또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무원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메이크업, 헤어, 네일,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유니폼 등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각 항공사별 유니폼이 갖는 이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어,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항공사라고 볼 수 있죠.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 프랑코 페레에게 디자인을 의뢰해서 전격적으로 회사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임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의 국적기 이미지를 살린 동양적 색채를 유니폼에 적용하면서 뭔가 단아함과 동양적인 이미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청자색, 그쵸? 청자색을 함께 도입시키면서 그 안에 또 유니폼의 디자인은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함으로써 동서양의 완벽한 디자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유니폼이 바로 대한항공의 유니폼입니다. 자, 상의 자켓과 블라우스를 청자색과 화이트 두 컬러로 조화롭게 입도록 다양성을 가미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한항공 승무원분들이 청자색 자켓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어시스트 퍼서라고 해서 부사무장 이상의 직급을 가지시는 진급을 하신 분들이 입는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지색 자켓 그리고 화이트죠, 베이지 계열의 화이트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무직의 승무원들이 입는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의 같은 경우에는 바지와 스커트로 두 가지 컨셉을 제시함으로써 승무원에게 선택의 폭을 줌과 동시에 고객의 이미지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승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세서리가 갖는 의미들은 헤어핀을 꽂고 그리고 스카프를 착용함으로써 뭔가 세련된 이런 이미지들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국내 디자이너 진태욱님의 작품으로 한국적인 색동 무늬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함께 추구하고 있고, 울, 니트 등 소재 변화를 줌으로써 기내 업무에서의 활동성과 편안함으로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을 상징하던 승무원들의 모자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승무원들이 이 모자를 쓰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 단아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로 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승무원들이 실제로 이 모자를 쓰면서 굉장히 목 디스크까지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모자가 실제로 잘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무원분들께서 걸을 때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2019년부터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색상을 보시면 굉장히 차분하고 세련되고 거기에 한국적인 색동까지 접목시켜서 굉장히 세련되지만 또 이런 한국적인 미와 동양의 미를 함께 잘 나타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유니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실용성과 편리성에서 굉장히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항공 유니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의 포인트 컬러인 주황색을 잘 살린 유니폼으로 아이보리색을 기본으로 하되 경쾌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스트라이프 무늬의 스카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스카프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까지 주고 있는 항공사의 유니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커트뿐만 아니라
바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지 유니폼이나 스커트 유니폼을 가지고 승무원들이 충분히 본인의 체형과 그리고 환경 등을 고려해서 유니폼을 입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거리가 많은 비행에서는 저희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제주항공을 다니는 승무원들이 있겠죠. 제주항공에 이런 단거리를 많이 갈 때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바지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장거리를 갈 때에는 스커트 유니폼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잘 분배해서 유니폼도 입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에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청바지 유니폼을 착용했던 항공사죠. 하지만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니폼의 변화를 주면서 승무원분들께서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비행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승무원분들께서 이 바지를 입고 이렇게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근무하시는 게 조금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는 청 소재를 하되 스커트 유니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은 살리되 이게 뭐 항공사들도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유니폼입니다. 승무원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 것도 하나 그리고 외부적인 영향이나 뭔가 항공사의 이미지 변신을 조금 시도할 때 유니폼의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니폼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커트를 진 소재로 해서 바꿈으로써 승무원분들의 여러 가지 이런 고충도 수렴하고 그리고 또 항공사의 이미지를 조금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비용 항공사 특유의 실용성과 활동성을 표현하며 연두색 또는 아이보리색 셔츠를 기본으로 착용해서 사무장급 이상일 경우에는 또 다른 자켓을 착용함으로써 이렇게 직급도 나뉘어져 있고 승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승객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경쾌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욱준 디자이너님의 작품으로 블랙과 민트의 조화로움 속에서 트렌디하고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뭔가 경쾌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목 부분 탈부착 가능한 옷깃 적용으로 실용성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뭔가 상큼하면서 또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톡톡 튀는 서울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춘희 디자이너님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미스지 컬렉션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부산을 상징하는 파란 바다와 그리고 하늘, 갈매기를 조화롭게 이런 유니폼에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빈 승무원 유니폼은 동백꽃을 형상화한 스카프와 부산의 바다, 그리고 헤어밴드로 발랄함과 젊은 이미지까지 강조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유니폼도 굉장히 조금 그 항공사의 특징을 잘 살렸다라고 평가받는 유니폼 중 하나이고 실제로 승무원분들께서 근무하면서도 별 불편함 없이 잘 착용하고 계신 유니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인 참 신나는 옷이라는 동대문 업체에서 유니폼을 맞춤 제작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실용성 있고 활용적이죠. 뭔가 뭐 디자인에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실용적으로 우리 항공사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과 함께 협작함으로써 이미지 또한 유니폼의 이미지 또한 좋아졌고 또 이스타 항공의 이미지를 이 유니폼으로 굉장히 기업의 이미지를 잘 반영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붉은색 와이드 벨트와 목 부분의 리본이 특징이 되겠죠. 짧은 자켓 길이와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소매폭은 한복 저고리를 형상화해서 한국적 미를 보여주고 충분히 포인트를 살렸기 때문에 항공사의 이미지 그리고 뭔가 또 개성 있는 유니폼으로서 평가받는 항공사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우리들의 항공사 티웨이 항공이다라는 이미지를 유니폼에 굉장히 잘 나타내 있습니다. 레드를 강조해서 젊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와 모던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그린 그린과 레드 그리고 베이지 색의 조화로움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레드와 블랙과 그레이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치마, 바지, 원피스 등 6가지 스타일로 승무원들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헤어 두발 자유화해서 완전 자율화를 시행하는 유일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유니폼과 승무원들이 개성을 모두 잘 살리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잘 된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사의 그 어느 부서보다도 고객과의 접점 시간이 많은 승무원은 유니폼 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폼의 정사이즈 착용 상태, 다림질 및 오염 여부, 구두 청결 상태 등을 잘 체크하셔야 하고, 유니폼과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헤어들을 통해 회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니폼은 유니폼만 잘 입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메이크업, 헤어, 걸음걸이, 그리고 이미지까지 잘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폼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저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림질 상태입니다. 다림질 상태가 중요한 것은 근무복인 동시에 출퇴근 복장인 유니폼이 기본적으로 주름지지 않은 완벽한 다림질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 중에도 구겨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출발편뿐만 아니라 해외 체제 시에도 호텔의 다림이나 개인 휴대용 다리미를 이용해서 비행 전에 다림질을 꼭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거리 비행을 갈 때에는 이렇게 뭔가 세탁이 용이하지 않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엑스트라로 유니폼을 꼭 들고 갔었고, 에이프런 앞치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오염돼 있거나 구겨진 상태에서 승객분들 앞에 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도를 유지하고 다림질 상태까지 완벽해야 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받아보면서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께서 꽈복을 착용하시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신 내용들을 보내주셨을 때, 아, 이게 약간 뭔가 비대면 수업의 굉장히 단점이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유니폼을 입으실 때는 꼭 다림질을 잘 하셔서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청결성입니다. 기내에서 식음료를 다루는 승무원 직무 특성상 유니폼의 청결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내에서 실수로 오염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벌의 유니폼과 기내 에이프런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라고 했죠. 앞서 다림질 상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비행을 하면서는 이런 엑스트라 유니폼과 그리고 에이프런들을 꼭 챙겨 다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승객분들 앞에 섰을 때는 서비스하는 승무원의 에이프런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승객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요? 내가 청결한 기내 환경에서 청결한 기내식을 지금 제공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분의 옷과 유니폼과 그리고 여분의 엑스트라 뭐예요? 에이프런을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입니다. 유니폼은 개성을 드러내는 옷이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므로 자기 신체 사이즈에 적당한 유니폼을 갖추어 입어서 세련되고 단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유니폼을 입으면서 너무 큰 유니폼을 입으면 그 유니폼이 뭔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입다 보면 여러분 속옷까지, 속옷선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보기에 부담스러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과 품위를 고려해서 회사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유니폼을 통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본인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적당한 컬러와 사이즈의 이너웨어 착용이겠죠. 일부 항공사 유니폼은 재질이 얇고 밝은 컬러로 이너웨어를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니폼 바깥으로 신체의 울퉁불퉁한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서 민망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색상도 뭔가 튀는 색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항상 비행을 하기 전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을 하기 전 어피 체크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체크를 받고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행을 갈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인이 그리고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적당한 사이즈의 속옷 착용으로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킹 컬러 및 올 방지겠죠. 승무원들은 장시간 비행에 따라 다리의 피로를 좀 감소해주는 고탄력의 압착 스타킹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디 로션을 발라주고, 유니폼이 정전기로 인해서 몸에 감기지 않도록 정전기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됩니다. 자, 스타킹 컬러 또한 유니폼의 갈색이나 어두운 색인 경우에는 커피색이 어울리겠지만, 밝은 컬러의 경우에는 살색 계통이 더 조화롭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항공사에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항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스타킹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비행을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저도 항상 실습 같은 과목의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니폼을 과복을 입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스타킹까지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왜냐, 학생들이 그냥 뭔가 바쁘게 오다가 스타킹을 잘 챙겨 입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 어피 체크할 때 반드시 지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스타킹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두입니다. 공항과 기내에서 오고 가는 승무원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고객분들께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광이 나는 깨끗한 구두를 착용하는 것 또한 항상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고, 제가 대한항공을 다니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회사 내에 구두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두까지 그냥 청결한 정도가 아니라 윤이 그리고 광택이 날 정도로 구두 관리를 잘 하시는 선배님을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주니어 시절에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이제 생활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광이 나는 구두를 위해서 실제로 해외 스테이션 나가서 광나는 약을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 공항에서 혹은 회사 내에서도 꼭 구두 관리를 받으면서 승무원들이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심히 유니폼을 체크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피 체크한다는 것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과복을 입으실 때 굉장히 청결한 상태,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자랑스러운 항공 서비스과인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폼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착용 시 어울리는 액세서리는 가급적 작고 귀에 부착하는 형태가 좋으며,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는 것은 고객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착용했을 때 화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귀걸이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정시성을 준수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상 승무원들의 손목시계 착용은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관장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전세기를 다니며 승객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승무원들이기 때문에 시계 착용은 필수이고, 그리고 항상 시차가 있죠. 시차를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승객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시계 착용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면접을 보거나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을 때 꼭 귀걸이를 착용하느냐라고 한다면 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걸이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화사함과 미모 차이는 1.5배 이상이 난다고 합니다. 단 너무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유니폼과 조화롭게 화사하게 이런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귀걸이 착용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123페이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권장되는 시계의 디자인 이렇게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보시면 가죽줄로 되어 있지만 스틸로 되어 있는 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 굉장히 단정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만 잘 숙지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K항공이라고 하면 대한항공이겠죠. 대한항공 유니폼 착용 기준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자켓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정복으로 착용해 주셔야 하고, 청자색은 부사무장급 이상, 베이지색은 SX급이라고 해서 일반 승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소매 커프스는 정해진 단만큼만 접어서 착용하셔야 하고, 자켓의 단추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항공사 공통입니다. 자켓의 단추를 채우지 않고 자켓을 입을 경우에는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어느 평가에서든 감점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칼날을 세워서는 안 되고, 자, 재킷 주머니는 메모지 보관 용도이므로 기타 개인 물품을 넣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스커트와 슬랙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라우스죠.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별로, 그리고 롱 앤 셔트 슬리브 중 본인이 선택하셔서 착용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계절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절에 따라서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미리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공지사항에 따라서 자켓을 입고 벗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팔과 긴팔 이 부분은 더위를 조금 잘 타느냐 잘 타지 않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선택하셔서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 착용 시 단추를 비롯한 모든 단추, 목 부분, 그죠? 목 부분을 비롯한 모든 단추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색상의 언더웨어를 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속옷이 튀지 않도록 같은 색상의 언더웨어를 잘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롱 슬리브죠. 긴팔을 착용할 때에는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은 반드시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켓 색상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잘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디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디건을 어떻게 승무원들이 착용을 하시냐면, 비행 중에 승객분들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추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블라우스 위에 가디건을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스카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카프는 어떻게 보면 항공사 승무원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자색과 베이지색 중 선택 착용이고, 매듭은 왼쪽으로 두어 사각 매듭법으로 묶는다라고 되어 있고, 자켓과 블라우스와의 색상을 조화를 이렇게 고려해서 착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동의과학대학교 항공서비스과 여러분들 유니폼이 거의 대한항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스카프를 착용하실 때 반드시 청결 상태와 그리고 스카프 매듭법을 잘 숙지하셔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선들이 잘 살아 있도록, 빳빳하게 살아 있도록 잘 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프런, 앞치마죠. 청자색과 베이지 중 선택해서 착용할 수 있고, 자신의 신장에 맞게 길이를 조정해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매듭은 리본 매듭법으로 묶되 블라우스와 색상 조화를 고려해서 착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에이프런을 착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를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명찰도 함께 착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 시험을 치실 때도 반드시 여러분의 명찰을 꼭 꽂고 착용을 하실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슈즈죠. 기내화와 펌프스 샌들이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여타 항공사에서도 진에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공사, 그죠? 구두를 신는 항공사에서는 기내화가 따로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5cm, 7cm를 신고 서비스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왜 5cm, 7cm, 그리고 3cm 기내화까지 분류를 했을까요? 자, 외부에서는 유니폼의 이미지, 그리고 뭔가 당당해 보이는, 그리고 단정해 보이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비행이 끝난 후에는 유니폼에 맞는 구두로 갈아 신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내에서 서비스 하실 때에는 보다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내에서는 기내화를 신는 것이 사실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동 시에는 펌프스와 샌들 중 신장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손질로 광택을 꼭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학과, 그죠? 과복, 과 유니폼에 맞는 구두를 반드시 잘 착용하시고 청결뿐만 아니라 광택까지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프 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진에서도 스카프가 하늘 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뻗어 있는 것이 굉장히 깔끔하게 뻗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스카프가 앞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스카프 끝이 다 흐드러지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니폼을 착용하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스카프는 이렇게 단정하고 깔끔하되 깃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프를 굉장히 자주 세탁을 해주시되 풀을 이용해서 다림질까지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스카프가 올바로 서 있다라는 것 아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나중에 대면으로 만났을 때 유니폼 체크를 다 한번 해보겠지만 이런 스카프까지 완벽하게 청결도를 유지해서 깔끔하게 잘 매고 계셔야 된다는 것 아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무래도 하복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블러스 하나를 입겠지만, 그리고 봄, 가을, 겨울에는 반드시 스카프를 함께 착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배님이나 학과 조교 선생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잘 물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유니폼 착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유니폼 착용 매너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옷 입을 때, 그리고 여름철 유니폼을 입을 때 이것 모르면 비호감 이미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여름철 유니폼을 착용하실 때 어떻게 매너를 지켜야 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중간 4주 동안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여름까지 학교에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유니폼을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이미지 연구소 주선혜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름옷 다 꺼내 놓으셨죠? 네, 오늘은 여름옷을 입을 때 알아두면 유용하고, 그리고 더욱더 맵시 있게 입을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속옷입니다. 여름 원단이 대부분 좀 얇기 때문에 비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색칼라, 어떠한 형태의 옷을 입더라도 이 비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속옷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살색이랑 가장 가까운 베이지색 옷을 입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검정색 옷을 입든 흰색 옷을 입든 니트를 입든 비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속옷 컬러는 베이지색입니다. 그리고 이왕 내가 이제 여름에 입을 속옷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속옷 중에서도 심리스라고 해서 이 봉제선이 좀 없는 그런 속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선 없는 심리스 속옷을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바지 이렇게 뒤태 같은 거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팬티 같은 팬티선에 이렇게 Y존에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더욱더 깔끔하게 옷을 입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바로 네, 제모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이미지 일이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평소에 만나고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름에 이 제모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물론 제모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냐라고 하신다면 이거 정말 위법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잊어버려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제모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재입니다. 평소에 내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더위를 많이 탄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면 소재 또는 린넨으로 된 소재의 옷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 면이나 린넨 소재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면이나 린넨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옷은 이렇게 땀이 차면은 바로 이렇게 좀 겨드랑이 밑으로 육안으로 좀 확 이렇게 눈에 띄게 이 땀이 차는 것이 보이는 편이에요. 네. 그럼 뭘 입어야 하나라고 여쭤보신다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소재로, 그러니까 일명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되게 차르르 하거나 사각사각거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입으면 땀 차는 거가 이제 훨씬 좀 덜 하고요. 그리고 꼭 소재가 아니어도 땀이 너무 많이 흘리는 경우는 이렇게 상체 같은 경우 이제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오리 핏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매 부분이 이렇게 살짝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디자인의 옷을 입으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예쁘고 맵시 있게 옷 입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체형 이미지 연출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가 큰 체형의 여성의 경우에는 적당한 비율을 갖춘 경우에는 자신 있고 설득력 있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체격이 클 경우에는 남성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체형의 여성이 만약에 마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넓은 세로줄 무늬를 피하되 마른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부피감 있는 소재를 선택하시고 허리가 조금 긴 경우에는 넓은 벨트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이나 서류 가방은 사이즈가 작은 것은 피하고 중간 이상의 크기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뭔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체형 이미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키도 큰데 체격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큰 단추가 있는 디자인은 피해 주시고 단색의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연한 그레이 정장도 사실 연출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얼굴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진한색 안경테도 금물이겠습니다. 더 커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큰 경우에는 안경을 선택하실 때도 본인이 충분히 착용해 보시고 이런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안경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발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 크고 요란한 것보다는 조금 커버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포인트 분산이 되는 정도로만 잘 착용해 주시면 올바른 체형 이미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체형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젊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장점은 있겠지만 뭔가 크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 착용의 경우에는 재킷과 치마의 색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피해 주셔서 뭔가 통일성 있고 조금 더 체형이 길어 보일 수 있는 부분들로 잘 코디를 하시거나 매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감청색과 회색 등 정장이 약간 조금 포인트가, 그렇죠, 귀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색을 선택하신다면 조금 자신 있고 위험 있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이나 신발 같은 계통도 뭔가 보색 대비를 주기보다는 조금 통일성 있게 가주시면 이런 뭔가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조금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시계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면서도 뭔가 포인트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 체형 이미지 연출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까지 사실 이미지 메이킹에서 제가 우리 남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코칭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남성의 올바른 용모 복장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복 같은 경우에는 체형에 맞게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되, 키가 작은 이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상 그리고 줄무늬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뭔가 조금 부피가 있는 체형이다, 내가 조금 부피가 위아래로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체크 무늬 디자인이나 가로 무늬 패턴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청색 계열 같은 경우에 양복에서 위아래 청색 계열이다 라고 하신다면 비즈니스에서 가장 적당하며 깔끔하고 생동감이 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며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검정 계열입니다. 경조사 시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색상이고 정중하고 성실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색상 자체의 강함을 고려해서 타이의 디자인과 색을 조금 조화롭게 선택해 주시는 것도 이런 용모 복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밤색 계열입니다. 뭔가 잘 입으면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뭔가 자칫 잘못 입으면 올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금물이지만 뭔가 내가 양복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의 퍼스널 컬러에 조금 어울리는 밤색 계열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도 잘 구비해 두시고 또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사실 여러분 가장 많이 입는 계열이 청색과 회색 계열이에요. 뭔가 차분하고 비즈니스에 좋은 이런 색감을 주기 때문에 청색과 회색 계열을 잘 조화롭게 입으신다면 이런 정장으로서도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셔츠이죠. 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뭔가 올바른 용모 복장을 나타낼 때 셔츠는 반드시 목 끝까지 채워서 착용하셔야 되고, 흰색 또는 옅은 컬러로 선택하되 화려한 디자인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 길이는 양복 소매 밖으로 1-2cm 정도 나오게 입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이 같은 경우에는 타이를 메고 고개를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울을 바라보았을 시에 벨트 중간을 약간 덮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짧으면 가벼워 보이고 너무 길면 부담스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벨트를 살짝 덮을 정도로 타이를 매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 매듭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옥의 위치를 하도록 하고 조끼 착용 시에는 조끼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참고하셔서 잘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벨트가 되겠습니다.
양복이나 구두의 컬러와 동색이 좋고 지나치게 요란한 버클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양복과 구두의 컬러라 동색이 되거나 동색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컬러가 따로 논다라고 하신다면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들겠죠? 벨트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액세서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벨트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양복과 구두와 이렇게 동일 색을 골라서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구두가 되겠습니다. 양복 컬러와 맞추며 구두 뒷굽이 닿지 않았는지 잘 체크해 주세요. 반드시 구두는 이렇게 구두 뒷굽이 닳아 있으면 걸을 때 뒷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기 싫기도 하고 서 있을 때 뭔가 어깨가 처져 있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와 맞추되 뒷굽이 잘 닳아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남성분의 구두가 지저분해 보이면 이미지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잘 닦아 주셔야 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작지만 이 작은 부분들이 조금 세심하게 챙겨져야지만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헤어두가 되겠습니다. 앞머리는 반드시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용모 복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중에 앞머리가 눈썹 밑으로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 반드시 커트 좀 잘 해주셔서 단정한 헤어들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앞머리를 2대8 정도로 해서 2대8 혹은 3대7 정도로 하셔서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링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셔츠 기칠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지나친 염색이나 유행을 따르는 헤어스타일은 피해 주시고 헤어 제품을 사용하셔서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모든 평가에서 여러분들의 어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평가 요소가 된다라는 것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성의 올바른 용모 복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남승무원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 사이사이 이렇게 남승무원 분들의 이미지 메이킹, 우리 남학생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넣긴 했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도입니다. 앞머리든 이마가 보이게 단정해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보이게 짧게 한다. 똑같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지만 자, 유행에 따른 헤어컷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행에 따른 헤어스타일은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헤어스타일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헤어를 연출할 때에는 60% 정도 건조시키시고 헤어 드라이기로 앞머리 볼륨을 만들어서 얼굴에 맞게 가르마를 타주시고 수분 포마드 왁스 이렇게 포마드나 왁스를 손톱 정도 크기로 덜어서 앞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골고루 바르고 빛을 이용해서 머리를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똑같아요. 스프레이를 이용하셔서 반드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할 때 여승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승무원분들께서도 뭔가 머리가 흐트러지고 지저분하면 서비스인으로서는 단정한 이미지로 승객분들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 얼굴과 헤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꼭 픽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픽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이 헤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얼굴입니다. 눈썹은 너무 두껍거나 얇지 않게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해주시고, 자, 눈썹이 조금
불분명하거나 끝이 조금 없다. 그리고 뭐 색이 너무 연하다라고 하신다면 여성분 분들과 같이 남성분들의 전문 이런 아이브로우를 통해서 전문 제품들을 사용해서 눈썹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밝아 보이게 연출을 하는데요. 사실 여성분 분들처럼 비비나 파운데이션, 뭐 팩트를 이용한 것보다는 선크림이나 CC크림, 조금 얇은 이런 CC크림 등을 통해서 얼굴 피부 톤도 한결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겠죠? 면도를 통해서 매끄러운 피부를 연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술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보일 수 있게 컬러 립밤 등으로 연출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부 연출 단계에 대해서는 요즘 굉장히 많이들 아시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맨 마지막에 피부 컬러에 맞는 남성용 비비크림이나 CC크림 혹은 선크림 등으로 이 남승몬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승무원이 면접을 위한 이런 수트는 어떻게 입어야 하고 어떻게 잘 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켓과 바지는 같은 색상과 소재로 이루어진 한 벌의 옷, 즉 뭔가 너무 튀지 않는 단정한 옷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입어주시고 색상은 상대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간청색이나 회색이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김이 없으며 크거나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사이즈 맞게 연출을 해주시고 셔츠 같은 경우에는 수트의 소매보다 1cm 정도 더 나오게 착용해 주시는 것이 훨씬 깔끔한 이미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셔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나 밝은 하늘색 정도의 컬러를 이용해 주시고 바지는 신발 뒷굽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는 수트 셔츠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고 양말과 신발은 바지의 색상과 잘 맞추어서 짙은 컬러로 선택해 주시는 게 분명 중요하겠습니다. 양말이 면접을 보러 가실 때 흰색을 입게 되면 굉장히 튈 수밖에 없고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했죠? 스타킹까지 잘 챙겨 주셔야 되고 우리 남승무원을 준비하는 남자 예비승무원분들께서는 반드시 흰색 양말이 아닌 신발과 바지 그리고 양말 색상이 잘 맞추어져서 짙은 컬러로 통일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린다고 한다면 타이죠. 타이에 대해서 왜 이 넥타이를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면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것까지 명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이런 답변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이미지 또한 굉장히 단정하고 밝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형별 이미지 연출과 남성의 올바른 용모 복장 그리고 남승무원의 올바른 용모 복장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체형별 코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코디를 해야지만 내 체형을 커버할 수 있고 좀 더 올바른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 하나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어깨가 너무 넓어요. 통통해요. 상체가 비만이에요. 둔해 보이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날씬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 두 번째는 어깨가 너무 좁아요. 상체에 살이 너무 없어서 뭔가 되게 빈해 보이는 느낌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참이미지 연구소 주선혜입니다. 오늘은 진주 목걸이 하나로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코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집에 이런 진주 목걸이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엄마 서랍을 한번 뒤져보시면 하나쯤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진주 목걸이의 지름은 진주 한 알의 지름은 0.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버클과 버클을 빼고 요 진주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를 재보면 한 42에서 43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면 네, 이렇게 라운드 일반 기본 라운드 넥을 입었을 때 살짝 요 끝에 그 목선이 보일락 말락하는 그 정도 길이. 내가 통통여다, 어깨가 좀 넓다, 떡대 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 진주 목걸이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코디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일반 진주에다가 이제 요 진주 한두 알 정도를 더 추가로 달아서 코디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요게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일반 진주 목걸이 길이이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조금 더 아래에 와 있는 게 제가 진주를 하나를 조금 더 길게 달아서 코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밑에 있는 요 목걸이 같은 경우는 46cm 정도 나오는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 진주 목걸이를 어디 가서 늘릴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집 근처에 귀금속 집에 가시면 늘려주세요. 그리고 꼭 리얼 진주가 아니어도 뒷부분에 그냥 한두 알이니까 인조 진주, 신주, 에코 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가짜 진주 한두 알 정도를 더 달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달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한쪽은 굉장히 목에 목걸이가 딱 붙어있는 네, 그런 형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목걸이가 조금 더 이제 목선에서 멀리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확 느껴지실 거예요. 좀 목이 두껍고 어깨가 있으시고 통통하신 분이 목걸이를 너무 목에 딱 붙이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어깨가 너무 좁아요. 가슴이 없어요. 상체가 굉장히 휑하고 빈해 보여요.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디 팁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목에 최대한 이 목걸이를 위로 끌어올려 당겨주세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이 가슴까지의 간격을 전체적으로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어조비이신 분들의 특징이 되게 말랐는데 늘씬해 보이진 않아. 이런 느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이제 정장이나 아니면 정형화된 어떤 이 규격형 옷을 입으시면 옷이 되게 커요. 예, 상체에 이제 살이 없으셔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옷을 입은 느낌이 들고 비율이 좀 짧아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 짧아 보이는 비율을 끌어올려 주려면 액세서리라도 목에 조금 착 붙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체의 이 목 부분에 힘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주 알의 크기인데요. 보통 어조비이신 분들이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주 알이 이제 너무 이렇게 굵은 것보다는 조금 진주 알이 가는 걸로 목에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즈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주 알 하나의 지름이 0.8이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뭐 한 0.5, 0.6 이 정도. 그리고 나는 키가 좀 작은데 이거 어떻게 1cm라도 더 커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진주 귀걸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래식하게 딱 한 줄 진주를 굉장히 우아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캐주얼이나 아니면 뭐 니트류에 여러 진주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키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실 때 가슴 밑선까지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네. 반대로 나는 좀 아담한데 이렇게 여러 개를 레이어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목걸이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이 너무 치렁치렁하지 않게 요 맨 긴 부분은 좀 떼시고 이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레이어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담한데 통통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목걸이를 하실 때 아담하니까 이제 맨 끝에 긴 줄은 빼시는 게 이제 좋겠죠. 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목선에 너무 딱 붙지 않게 맨 짧은 줄, 그러니까 맨 긴 줄이랑 짧은 줄을 빼고 네, 이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굉장히 포인트가 되면서 내 키나 체형을 또 커버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제 단점을 단적으로 폭로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남들이 보는 것보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되게 크게 보시고 또 날씬하게 보시더라고요. 비결 중에 하나라면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얼굴 먼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주변 그리고 앉았을 때도 가장 이제 시선이 이제 많이 가는 이 부분에 목선 부분에 목걸이나 스카프를 잘 활용해서 제 단점을 보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체형이 어떤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거울 앞에 가셔서 목걸이를 이렇게 당겨서 목에 딱 붙여보고 또 반대로 최대한 늘려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내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이 무엇인지 조금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과제와 같이 과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영상이 차츰차츰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런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과제를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꼭 잘 나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